인간의 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전깃줄이 있잖아요. 신경이라는 전깃줄. 그 신경이라는 전깃줄에서 합선이 일어나고 그 합선된 부위에 따라서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병을 뇌전증이라고 하는데, 중요한 것은 뇌전증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열이라던가 특히 뇌수막염, 그리고 장염, 저혈당 이런 원인 질환이 없는 단순한 뇌의 그 신경의 합성, 이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환을 뇌전증이라고 합니다. 흔히 얘기했을 때 뇌졸중은 혈관의 문제에 일어나는 게 뇌졸중이고, 뇌의 전기의 문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을 뇌전증이다,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뇌전증은 대개 아이가 증상이 일어났을 때 발작 현상에 따라서 전신 발작, 국소 발작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, 전신 발작이라는 것은 아이가 경련을 할 때 이미 전기가 뇌 전체에 퍼져서 일어나는 발작을 전신 발작,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경련인데, 아이들이 손을 모으고 뻣뻣해지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소 발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국소 발작은 뇌의 일부분에서 합선이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거나, 아니면 국소 발작에 의하여 2차성 전신 발작이 나는, 즉 어느 뇌의 일부분이 합선된 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처음에 눈이 돌아가거나 입을 실룩거리거나 그러다가 애들이 이어서 뻣뻣해지는 그런 증상이 국소 발작에 의한 2차선 전신 발작.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신 발작 중에서도 소발작이라는 게 있어요.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멍 때리는 것처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일어나는 그런 증상들. 또 더 신생아들은 몸을 꿈틀거리는 그런 증상들도 있고 다양하게 나눠지게 됩니다. 뇌전증을 진단할 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을 보는 거예요. 특히 아이들이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증상, 그런 경련 증상이 보이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, 특히 열이나 저혈당이나 장염이나 이런 증상이 없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고, 그런 아이들한테서 뇌파와 MRI를 찍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뇌파는 머리에 있는 그 신경 전깃줄에 합선이 어느 데에서 합선되느냐 하는 걸 보는 거고, MRI는 그 합선된 부위에 혹시 뇌세포에 이상이 있느냐, 종양이 있다던가 아니면 선천적으로 뇌세포에 기형이 있다던가 그런 걸 발견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. 병원에 오시는 뇌전증 환자분의 그 부모님들은 뇌전증입니다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가정에는 뇌전증 환자가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. 그것은 바로 뇌전증은 유전병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선입관이 있는 거죠. 뇌전증은 유전되는 경우는 5%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은 유전되지 않습니다. 대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저희가 밝히는 게 중요하고, 이것이 희귀병도 아니고 드문병도 아닙니다. 보통 인구 1000명당 5명 내지 10명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, 이것이 정확하게 뇌전증으로 진단하면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소아의 뇌전증은 한 60-70%는 우리가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은 치료하는 방법은 약물 치료도 가능하고, 또 아이들한테서는 식이요법, 케톤 식이요법이라는 것도 가능하고, 더 나아가서 한 2-3년 약을 먹어도 계속 경기가 하고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더 나아가 수술적인 방법,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80%까지도 제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
아이가 경련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죠.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시고 달려들어서 또 뻣뻣해지니까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또 어떤 분들은 바늘 같은 걸 갖고 와서 따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매우 위험합니다. 경련은 대개 1분, 2분, 길어도 한 3분 이내에 대개 멈추게 되거든요. 그래서 먼저는 아이들의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손가락 같은 걸 입에다 넣어서 입을 벌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이 악력이 세기 때문에 손가락을 베일 수가 있고,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놔서 음식물이나 그런 것들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만 해주시면 되고, 또 팔다리 같은 걸 주무르거나 하지 마세요. 주물었을 때는 깨어났을 때 더 아플 수가 있고, 또 바늘 같은 걸로 갑자기 찌르면은 오염된 그런 것으로 찌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냥 고개를 돌려서 지켜보면서 한 2, 3분간 지켜보시고, 만약에 5분 이상 경기가 지속된다, 그럼 빨리 응급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경련 치료를 하면 되게 6개월 이내에 경련이 60~70%는 되게 멈추게 되는데요. 그 이후부터는 일반 애들하고 동일하게 치료하면 됩니다. 너무 과보하지 말고 뭐 특별한 건 아니다.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이거는 네가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뇌의 신경에 전기에 좀 합선이 생긴 거다. 그래서 약을 잘 먹으면 합선된 부위가 안정되어서 이후에 치료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좋겠고, 특별히 과보하거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이렇게 아이를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